안녕하세요. 감성 저널리스트이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스타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교과서 속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던 7발의 총성. 그 총성 속에 담긴 두 남자의 인생, 사랑, 그리고 엇갈린 정의에 대한 아주 깊고 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 위인 일기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국 팔도 혹은 해외 어디에서든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년 전 그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만주의 하얼빈역은 러시아 의장대의 절도 있는 사열과 환영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특급 VIP의 국빈 방문 현장이었죠. 열차에서 내린 백발의 노신사, 그는 당시 일본 최고의 권력자이자 동양 평화의 설계자를 자처하던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그가 레드카펫을 밟으며 여유롭게 걸어 나올 때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31살의 청년 안중근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한창 커리어를 쌓을 젊은 대리나 팀장급 나이였을까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브라우닝 반자동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탄이 이토의 가슴과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안중근 의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총탄으로 이토 주변의 일본 관리들을 정확히 저격했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코레아 우라대한 만세.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소름 돋을 정도로 드라마틱한지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인플루언서였던 이토 히로부미라는 거물에게 잊힌 존재였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던진 마지막 경고장이었죠. 요즘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면 아마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을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의 뒷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그를 무서운 정치가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일본 역사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희대의 로맨티스트 혹은 지독한 남봉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불타는 금요일을 매일 즐기던 파티 피플이었던 셈이죠. 이토는 술과 여자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곁에 여자가 없으면 정물을 볼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일본 전역의 기생게이샤들 사이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VVIP 고객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여인과 연문을 뿌렸고 심지어 총리 재임 시절에도 여인들과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엄청난 권력을 이용해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겼던 셀럽 CEO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인 우메코 여사는 남편의 이런 기행을 묵묵히 견뎌야 했죠. 남편이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 결국 돌아오는 곳은 여기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라는 달콤한 과실 뒤에 숨겨진 쓸쓸한 그림자였을까요? 이토에게 사랑은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였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우리 안중근 의사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토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안중근에게는 아내 김아려 여사가 있었죠. 요즘으로 치면 첫사랑과 결혼해 끝까지 절개를 지킨 순정남의 정석이었습니다. 안 의사는 의병 활동을 위해 집을 떠나며 아내에게 제대로 된 인사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린 자녀들과 홀로 남겨진 아내의 심정을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으로 떠나기 전 가족들에게 보낸 짧은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절절한 미안함과 조국에 대한 거대한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토처럼 수많은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오직 하나, 아내와 자식,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자유로운 나라뿐이었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하기 전 가슴속에 품었던 사진은 화려한 연회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지만 따뜻했던 집안의 풍경이었을 겁니다. 내가 죽거든 시신을 고국에 묻어달라는 유언 속에는 죽어서라도 아내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한 남자의 지독한 순애보가 담겨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제 두 남자의 배경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사실 요즘 말로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입니다. 하급 무사 시가루의 아들로 태어나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냈죠.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당시 일본에서 그는 밑바닥부터 올라온 자수성가형 CEO였습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오며 서구의 문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죠. 요즘으로 치면 명문대 유학파 출신의 유능한 전략가였던 셈입니다. 그는 일본을 근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천재성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아픔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남을 밟아도 좋다는 식의 무한 경쟁 시대의 논리를 그는 일찌감치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이토에게 일본은 지켜야 할 내회사였고 조선은 흡수합병해야 할 부실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냉철한 성공 신화 뒤에는 수많은 사람의 피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토가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 쳤다면 안중근 의사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황해도 신천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집안의 도련님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재산도 많았고 아버지 안태우는 지역의 유력 인사였죠. 그런데 안중근은 그 안락한 삶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전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우고 사문학교, 돈이학교,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 재산을 기부하고 사회운동에 뛰어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었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안중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따뜻한 아랫목과 맛있는 음식이 보장된 삶을 뒤로하고 영하 30도의 만주 벌판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안중근 의사의 선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 의사, 두 사람 모두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가 바로 동양평화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하늘과 땅 차이였죠.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는 요즘식으로 비유하면 우리 대기업 일본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조선, 중국들이 뭉쳐서 서구의 대기업들과 맞서자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건주권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였죠. 아주 교묘하고 무서운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반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달랐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각자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서로 돕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평화체제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요즘의 EU-유럽연합 같은 선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토가 지배를 평화라 불렀다면 안중근은 공존을 평화라 믿었습니다. 100년 전 감옥 안에서 쓴 안 의사의 글을 읽다 보면 그의 통찰력이 현대의 국제 정세와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안중근이라는 거인을 만든 것은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였습니다.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느 어머니들처럼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수의를 지어보내며 이런 편지를 썼죠.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딴 맘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나요? 요즘 우리 사회의 어머니들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 학원을 보내고 스펙을 쌓아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죽음의 길로 떠나보내는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 찢어지는 고통을 누르고 쓴 한자 한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안중근의 용기는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을 때 일본은 국장을 치르며 대대적인 추모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도쿄 시내는 인산인해를 잃었고 그는 제국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여인과 돈, 명예를 거머쥐었던 그의 마지막은 겉보기에 아주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위순 감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던 안중근은 어땠을까요?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철학을 글로 남기고 자신을 지키던 일본 간수들에게조차 존경을 받았습니다. 일본인 간수지바 도시츠는 안중근의 인품에 반해 평생 그를 기리는 위패를 모시고 살았을 정도니까요. 적군조차 감동시킨 인격. 이것이 진짜 클래스 아닐까요? 이토의 죽음은 화려했지만 공허했고 안중근의 죽음은 초라해 보였지만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마무리를 꿈꾸시나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위순 법정의 분위기는 요즘으로 치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세계의 재판 현장이었습니다.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단순한 살인마로 몰아가려 했죠. 하지만 안 의사는 그곳에서 마치 준비된 강연자처럼 당당했습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죄악 15가지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요즘 말로 하면 역대급 팩트 폭격을 날린 셈입니다. 일본 판사들도 그의 논리 정연함과 기계에 압도당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죠. 나는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한이군 참모중장으로서 교전 중인 적의 수장을 처단한 것이다. 이 외침은 법정을 넘어 전 세계 언론에 타전되었습니다. 안중근은 피고인석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전파하는 글로벌 프레스 센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중근 의사가 사용한 총알에 특별한 비밀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안 의사는 거사 전 권총 탄환 끝에 십자 모양으로 홈을 냈습니다. 이건 요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정교하고도 무서운 기술입니다. 이런 총알을 흔히 덤덤탄이라고 부르는데 몸에 박히는 순간 납탄이 꽃처럼 퍼지면서 장기를 파괴해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단 3발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안중근은 단순히 운 좋게 맞춘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반드시 거꾸러뜨리겠다는 프로페셔널한 집념을 담아 탄환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가공했던 거죠. 평소 평화주의를 외치던 그가 왜 이토의 심장에는 이토록 잔인한 탄환을 박아야 했는지 그 처절한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토의 아내가 마주한 진실. 이토 히로부미의 부인 우메코 여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그녀는 이토가 죽은 뒤 일본에서 거의 성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이토는 평생 수많은 여인과 연문을 뿌렸고 심지어 안중근에게 저격당할 당시에도 하얼빈행 열차 안에서 기생들과 술잔을 기울였다는 항설이 파다했습니다. 부인 입장에선 남편이 국가의 영웅일지는 몰라도 가정에서는 늘 불안과 외로움을 주는 존재였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바람기 다분한 워커홀릭 남편을 둔 아내의 비극이죠. 이토가 죽은 뒤 우메코 여사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국가가 주는 훈장보다 단 하루라도 자신만을 바라봐주던 평범한 남편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토의 화려한 업적 뒤에는 한 여인의 소리 없는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지키던 일본인 헌병 간수 지바 도시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 안중근을 천황의 원수라며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지켜본 안중근은 그가 생각했던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안 의사는 매일 아침 정갈하게 세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동양의 평화를 걱정하는 고결한 선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집안은 결국 안중근의 인품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안 의사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 집안은 울면서 사죄했고 안 의사는 그에게 위국헌신 군인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이라는 글귀를 써주었습니다. 일본인 간수가 한국인 독립운동가의 팬클럽 회장이 된 셈이죠. 집안은 제대 후 일본으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안중근의 사진과 글씨를 모시며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국경과 증오를 넘어선 이
기적 같은 우정이야말로 안중근이라는 인간이 가진 진정한 힘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떠난 뒤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안준생의 이야기는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일제의 지독한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안준생은 1939년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분키치를 찾아가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한다는 퍼포먼스에 동원됩니다. 살인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죠. 요즘 말로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잔인한 몰래카메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 소식을 듣고 안중근의 이름을 더럽힌 자식을 죽여야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를 잃고 평생을 쫓기며 살아야 했던 30살 청년에게 생존을 위한 그 선택을 오직 비겁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영웅의 아들로 태어나 범부보다 못한 삶을 강요받았던 안준생의 비극은 우리가 안중근이라는 거인을 기릴 때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할 그늘입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사형 집행 5분 전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가 직접 지어 보내주신 눈부시게 하얀 명주 한복을 입었습니다. 보통 사형수들은 죽음 앞에서 공포에 질려 눈물 찢기 마련이지만 안 의사는 마치 외출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소원으로 동양 평화를 위해 다 같이 건배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죠. 대신 눈을 감고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차가운 교수대 위에서 그가 본 마지막 환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고향, 황해도의 푸른 들판과 그곳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을까요? 아들아, 대의를 위해 죽으라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 그는 비로소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위순 감옥 어디엔가 묻혀 지금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GPS로 지구 반대편도 찾아내는 시대에 우리가 가장 기려야 할 영웅의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인생을 현대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요즘으로 치면 재벌가 자제 출신의 인권운동가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사회적 약자와 국가의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죠. 반면 이토 히로부미는 밑바닥에서 올라온 자수성가형 독재자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희생쯤은 당연하게 여기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죠. 이토는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살았고 안중근은 우리와 평화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토의 이름은 일본 근대화의 상징으로 남았지만 안중근의 이름은 억압받는 모든 인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삶을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두 남자의 인생 드라마 어떠셨나요? 10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의 문제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요? 돈과 권력을 위해 영혼을 팔 것인가? 아니면 힘들더라도 정의와 가치를 위해 나아갈 것인가?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얼빈의 그 차가운 총성이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서는 어떤 울림으로 남아야 할까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